네,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14강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의 게이트웨이부터 2번까지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3번, 4번은 후에 제가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강의 첫 번째 파트 게이트웨이부터 들어갑시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The earliest humans, 초기의 인간들은 had access to, 보통 have access to가 한 단어죠. 접근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선 시제가 과거니까 초기 인류는 접근했습니다. 오로지 a very limited number of materials, 매우 제한된 물질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those that occur naturally.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that occur naturally네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그러한 물질들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 occur라는 게 나왔고 앞에 does가 복수기 때문에 수일치는 복수 구조를 맞춰야 되겠고요. take place, happen과 같은 친구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연에서 생겨나는 물질이라는 것은 돌, 나무, 점토, skins. 여기선 가죽이겠네요. 어떤 동물의 가죽, 기타 등등 매우 제한된 물질만 접근할 수 있었죠. 그렇죠. 초기 인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시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매우 제한된 물질, 이를테면 나무나 점토나 가죽, 돌도 있었네요. 이런 것만 사용을 했었겠죠. stone, wood, clay, skins 이런 제한된 것들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with times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인류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알아내게 되었죠. 어떤 기술? producing materials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떤 물질들?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인데요.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superior to라고 얘기를 하죠. superior to는 뭐뭐보다 뛰어난이란 뜻이죠. 뭐뭐보다 우수한, 뛰어난. 즉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이라고요? 더 뛰어났었는데 이러한 물질들보다 더 뛰어났었답니다. 어떤 건데요? 자연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natural ones. 자연에 있는 물질들의 속성들보다 그래서 여기서의 does는 properties를 받아주겠고 여기서의 ones는 materials겠네요. 자연에 있는 물질들의 속성들보다 더 뛰어난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재료들을 만드는 기법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물질들은 무엇이었냐면 이걸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pottery,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metals, 금속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었죠. 그러게 말이 쉽네. 왜냐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인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 더 뛰어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점토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돌과 점토 다른 것을 섞어서 다양한 금속 물질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던 1차적인 자원에서 기술을 활용하여서 2차적인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쵸? Furthermore, 게다가 it was discovered, 발견되었습니다. 뭐가요? 가주어 진주어네요. The properties of a material, 어떤 물질의 속성들이 altered,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까요? heat treatment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열 처리라고 얘기하겠죠? 열 처리에 의해서 바뀔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by the addition 무엇인가 추가하는 건데 of other substances 다른 물질들의 추가와 열 처리에 의해서 물질의 속성이 바뀐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겠죠. 또 인류가 또 발전하면서 어떤 물질의 속성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데 열 처리와 그리고 다른 물질들을 첨가했을 때 그 물질이 또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At this point, 바로 이때
물질의 utilization, 이용, 물질의 활용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엇이었냐면 선택의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활용하는 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선택의 과정이란 건 무엇이었냐면 포함했던 건데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었던 선택의 과정이래요. 말을 느껴봐. 결정하려고 해요. 어떤 물질을 쓸까 결정하는 것이 선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의 과정이란 어떤 물질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선택 과정입니다. 그러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기를 자를 때 종이를 쓸까 칼을 쓸까? 그러면은 종이로 고기를 자를 순 없죠. 그러면 뭐 칼이라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선택의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죠? From 무엇으로부터 결정을 내리는 거냐면 주어진 rather limited set of materials. 그러니까 제한된 물질들보다 제한된 좀 써드릴까요? 제한된 물질보다 물질 중에서라고 할까요? 제한된 물질들 중에서 주어진 가장 적합한 것을 됐어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시해 줄까요?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결정하냐면 가장 좋은 물질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선택의 과정이래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물질은 뭐냐면 suited for, 적절한이죠. 적절한 건데요. On application, 이용에 있어서 적절하더라. 뭐에 기반하여? Its characteristics. 그러한 속성에 기반하여서 사용하는데 가장 적절한 물질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선택의 과정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물질의 속성들 중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가장 적절한 물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를 때 종이보다는 칼을 쓰겠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물질의 이용에 있어서 선택의 과정이더라. It was not until relatively recent times. not A until B 구조. 제가 예전에도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뭐뭐 하고 나서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 하고 나서야 비교적 최근이 되고 나서야 됐어요. recent times. 최근이 되고 나서야 과학자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들을 이해하게 되었죠. between A and B.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구조적인 성분들, 물질의 구조적인 성분들과 그 속성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네. 구조적인 요소, 그리고 그 물질의 속성, 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대요. This knowledge, 이러한 지식은 acquired over approximately the past 100 years. 얻어진 건데 대략 과거 100년의 시간 동안 얻어진 이러한 지식은 힘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에게 뭐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냐면 to fashion, 옷이 아니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정도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물질들의 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tens of thousands. 그러면 천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수만 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수만 가지의 다른 물질들이라는 것은 발달되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발달되었을까요? 특별한, specialized, 특별한 속성들과 함께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및, 여기서는 충족시키다죠. 만족시키다의 계열. 충족시키는 속성들인데요. 무엇을 충족시켜 줍니까?
the needs of our modern and complex society. 필요인데요. 우리의 현대적인 그리고 복잡한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속성들과 함께 발달되었습니다. 무엇을 포함하여서 금속, 플라스틱, 유리, 섬유 이런 것을 포함하여서 복잡하고 현대적인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독특한 특징들과 함께 다양한 물질들이 발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시간의 순서가 되겠네요. 초기에는 어땠었죠? 그냥 간단한 물질을 사용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들이 생겼었죠. 더 뛰어난 속성을 지닌 물질을 만들도록 해서 점토가 도자기가 되고 아니면은 금속을 섞어서 다른 금속 물질을 만들고 게다가 더 나아가게 되어서 다른 물질로서 바꿀 수도 있었었죠. 그래서 선택의 과정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물질을 고르게 되고 현대적인 시기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현대적이고 복잡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속성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섬유, 금속 다양한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럼 이거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4강의 게이트웨이 되게 쉬웠죠. 어떤 물질이라는 것을 인류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시간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선택의 과정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꼼꼼하게 보시면은 충분히 말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4강의 게이트웨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은 14강의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14강의 1번의 주제문은 문학을 통한 아이들의 공감 능력 향상입니다. 문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감 능력 향상을 어떻게 시킬 수 있었는지 연구와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게 아이들이 어떻게 공감 능력을 높였을까요? 궁금하죠? 한번 가볼게요. Improvement, 어떤 향상들이라는 것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공감 능력 속에서 향상이 발견되었습니다. following, 여기서는 뭐뭐 따라가는이 아니라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뭐 후에 공감 능력에 있어서 향상이 발견되었을까요? On investigation, 죄송합니다. intervention이네요. 어떤 무엇을 따른 후에, 뭐 후에 개입이죠. 개입 이후에 그런데 이 개입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건데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더라. 공감 능력과 사회적인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입 이후에 이 개입이라는 거는 아마 연구를 가리킬 거예요. 왜냐면은 실험자들의 생활에 지금 개입을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다시요. 사회적인 이해와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가 있고 난 후에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사회적 이해와 공감 능력을 증가시켰는데요? literature, 문학이죠. 문학을 위해서, 문학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 능력을 증가시키도록 만들어진 연구가 있고 나서 아이들의 공감 능력 속에서 개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L이라는 사람, T라는 사람, G라는 사람과 M이라는 사람은 사용했습니다. What they called, 자신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사용했는데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관계, 지향적인 읽기,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구법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문학 교육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연구를 왜 했을까요? To promote, 촉진시키기 위해서 second and third grade네요. 그러면 2, 3학년이 되겠죠. 2, 3학년의 아이들의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to infer and imagine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others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to infer,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2번 투부정사가 생략이 됐네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인데 생각들과 감정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상상하고 추론할 수 있는 2, 3학년 아이들의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무엇을 촉진시키려고 했었다고요? 어떤 아이들의 능력이었습니까?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상상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공감 능력이겠죠. 아, 저 사람이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계지향적 읽기 교육이라고 불리는 연구법을 사용했습니다. The children, 아이들인데요. 어떤 아이들이에요? 콤마네요. 콤마 who were chosen, 선택이 된 아이들인데요. 얘네들이 왜 선택이 됐냐면 이 아이들이 겪고 있었대요. 무엇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이들이래요. With 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인 관계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사회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were provided, 제공받았습니다. 무엇을 제공받았냐면 책을 제공받았는데요. 어떤 책이겠습니까? depicting, 묘사하다는 뜻이죠. 묘사하는 책인데 어른들이나 아이들을 묘사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뭐냐면은 who are walking through social emotional problems입니다. walk through라고 말하면은 보통 experience의 의미예요. 경험하다, 뭐 go through. 이쁘게 써줘야 되겠네. 이 친구는 go through의 계열입니다. 겪다. 여기도 안 되네, 칸이. walk through는 go through,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요. 어떤 책들을 아이들이 제공받았다고요? 이러한 어른들과 아이들을 묘사하는 책들인데 경험하고 있었던 사회 감정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묘사하는 책들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아마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주인공일 건데 그 주인공들이 사회 감정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니까 마치 자신처럼 느꼈었겠죠. teachers군요. 선생님들은요, engaged, 참여시켰습니다. 아이들을 토론에 참여시켰는데요.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생각, 감정, 의도,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인 특징들과 관련된 토론을 아이들에 참여시켰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것들이냐면 그 책의 등장인물들의 정서, 의도, 감정, 생각과 관련된 토론에 아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책을 읽고 이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번에 나왔던 등장인물이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토론해 볼래요?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이 느꼈던 것과 관련된 토론을 하도록 했어요. 선생님은 표현했습니다. 공감 능력을 표현했죠.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시범으로 보여주다 라는 뜻이겠네요. 여기서는요. 시범으로 보여주다. 자신이 모델이 되는 거니까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는데요. 뭐에 대한 거? 어떻게 그녀가 교사를 말하겠지? 어떻게 선생님이 추론했는지,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어떻게 추론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한 것 같죠? 와 같은 공감 능력을 표현했고, 선생님은 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느꼈어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기도 했대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본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요청받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것은 교사가 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도록 요청받았겠죠. and 그리고 그 아이들은 썼습니다. a reader, 독자의 반응을 써주었는데요. 그 책들과 관련된 독자의 반응, 즉 느낀 점을 썼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After 8 weeks of intervention, 그런 개입을 한 8주 후에, 그러니까 뭐 연구를 했었겠죠. 그리고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교육을 한 8주 후에 아이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개선을 보여주었죠. 무엇에 있어서?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척도에 있어서, 공감 능력의 개인적인 척도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처음에 어떤 아이들이었었냐면은 사회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읽기 교육을 시킴으로써 먼저 선생님께서 나는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러한 공감 능력을 느꼈고 이렇게 나는 공감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 등장인물의 감정을 어떻게 느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교사가 먼저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 등장인물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라고 시켰겠죠.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도 저도 이 책의 등장인물을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독자의 반응을 썼겠고 8주 후에는 아이들이 객관적인 공감 능력의 척도가 굉장히 증가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이 문학을 통해서 등장인물이 느꼈었던 감정, 생각, 정서 이런 것을 표출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느꼈겠죠. 잠시만요. 네, 실장님. 예, 수업 중이시죠? 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대한이가 못 온다 그래서 네. 감기 때문에 네네. 뭐 좀 전달드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문학을 통해서 아이들은 충분히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죠. 여기선 개입, 연구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봤을 땐 교육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지금 인터벤션이 나오잖아요. 교육. 그러니까 교사가 참여한 거니까 연구라기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등장인물이 어떻게 느꼈는지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했고 교사가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줌에 따라서 아이들도 똑같이 했었을 때 공감 능력의 개선을 크게 느낄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14강의 1번이고요. 지금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1시 30분에 제가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제가 우선적으로 또 해야 되겠고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4강의 2, 3, 4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멋진 학생들이 되시기 바라고 14강의 2번으로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